상 교수님, 오늘 제주 네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등한 제주도민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 생각이 나죠. 한라산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정가운데 있고 해발은 1947.06m입니다. 조금 인공위성으로 지금 조금씩 내려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적은 약 1820제곱킬로미터. 이게 좀 어렵죠. 서울시가 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그냥 전부 다 한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 면적의 대부분이 한라산에 속해 있죠. 제주도 가시면 뭔가 시원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제주도로 가면은 어느 곳에나 백록담이 이렇게 굉장히 그 경사가 느리죠. 탁 트인 시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록담이라는 이름은 백흰녹 사슴이 물을 먹는다. 그래서 백록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제주 편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데 한 가지 아주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한라산은 휴화산이라고 배웠는데 2014년부터 활화산으로 다시 분류되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한라산이 19만 년 전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난 2600년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화산 활동을 하고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부터는 180만 년 전부터 보죠. 본격적인 활동을 19만 년 전부터 마지막 이제 한라산이 분화가 되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의 지질은 조면암, 딱딱한 걸 얘기를 합니다. 가장 오래됐고 한라산 동측면의 돌오름, 가장 늦게 해발 1278m, 2600년 전에 형성돼서 가장 젊은 오름이 돌오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에서는 1만 년 이내에 화산 활동 기록이 있다면은 활화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라산은 휴화산이 아니고 활화산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백두산도 다녀왔는데 그날 5월달인가 6월달에 갔었는데 그 16개 봉우리가 있어요. 백두산에. 그게 다 보였어요. 구름이. 그래서 그런 경우 참 보기 힘들다고 여행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온천이 있는데 장백 폭포가 있고 온천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흘러요. 그냥 흘러요. 뜨거운 물이. 그래서 거기서 온천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라산은 식어 있는 활화산. 굉장히 그 마그마가 아주 깊게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저도 우리 능평성당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 200명 데리고 한라산을 그때 할머니 87 먹은 할머니가 정상까지 가갖고 와 우리가 대단하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라산 쭉 올라가던 태평양을 보면요 얼마나 웅대하고 정말 광활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하느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한라산 백록담만 우뚝 솟아있지 제주도는 평평하고 널찍한 섬입니다. 여담으로 백록담에 있는 거가 마음에 안 들어갔고 이 설문대 할망이 그랬대나 설문대 할망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신화죠. 우리 단군 신화 같은 마음 안 들어갖고 탁 쳤는데 삼방산이 생겼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삼방산에 있는 돌 재질하고 백록담에 있는 돌 재질하고 똑같고 백록담 크기만한 게 삼방산에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본 결과 거의 똑같다고 그럽니다. 제주도는 굉장히 평평하고 널찍하죠. 섬만 평평한 게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가 빈부의 차이가 없는
평균적인 섬입니다. 지금 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요즘 좀 그런 차이가 확 나긴 났는데 원래 제주도민들만 있을 때는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뭐 빈부격차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제주도의 특징 가운데 거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제주도는 산무,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섬입니다. 제주도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거지나 도둑이 없었고 집에 대문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삼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 바람, 여자.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삼다도 나중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무는 4.3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왜 연관이 있느냐면은 다 가난했고 다 서로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철저하게 똘똘 뭉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섬 전체가 빨갱이라고 3만 명이나 죽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씻을 수 없는. 제주도 옛집에 대문이 없었던 이유는 도둑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주도가 바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잦은 태풍 때문에 풍압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해놓으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문을 도둑도 없지만 대문을 안 내놓죠. 그걸 정랑이라고 그러죠. 3개. 그래서 하나 걸쳐 있을 때는 금방 나 갔다 올 거다. 2개가 걸쳐 있으면 저녁 때쯤 돌아올 거다. 3개가 걸쳐 있으면 며칠 있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랑을 두는 이유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소하고 말을 방목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집안에 못 들어오게. 그리고 또 집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수산물도 말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농산물 말릴 때 와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정랑을 많이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도둑이 없었던 거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도둑 금방 잡힌다고. 섬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는 마을 단위로 형성되어서 서로 잘 알고 지내요. 품앗이도 하면서 서로 돕고 지내요. 저도 뭐 제주도 이제 많이 다녀보는데 거의 서로 다 알더라고요. 제주도민들은.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가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나눠주는 풍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도둑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특이하게 동네 어르신을 삼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삼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 방언으로는 삼춘, 남자도 삼춘, 여자도 삼춘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해녀들은 나이 든 해녀 삼춘을 위해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게 배려를 한대요. 해녀들 문화 안에 젊은 해녀들은 조금 깊은 바다 해산물을 채취를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또한 해산물을 많이 못 채취한 나이 든 해녀들에게는 젊은 해녀들이 서로 조금씩 자기가 채취한 해산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보태주기도 하죠. 폭삭소가수다. 거기를 보면은 제주 문화가 참 많이 서려 있습니다. 거지가 없었던 이유는 옛 제주도에는 화산섬 특성상 돌, 바람이 많아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나 말 등을 방목하거나 수산물 채취 등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 정신도 강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없고 뭐 귤밭에 귤만 따도 먹을 거리 하루 먹을 것들은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제주도는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고라니가 없습니다. 한라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사슴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다 고라니가 아니고 사슴입니다. 사슴. 그 백록담 이름에 어울리게. 제주도민들은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내부의 계급적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자본적, 반지주적 계급투쟁이 없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없었는데 제주도민이 전부 빨갱이라면서 다 죽여야 한다는 이승만은 1948년 11월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왜 작년 24년 12월 3일 날 계엄령에 대해서 치를 떨었느냐 하면은 계엄령이 떨어지면 일단 군인이 즉결 총으로 쏴서 죽여도 괜찮은 상황이 계엄령이에요. 그 계엄령이라는 참 의미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돼갖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엄령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948년 이 계엄령을 통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요절이 납니다. 3만 명, 뭐 5만 명.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제주도 가느냐고 복장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번에 가서도 많이 조사를 할 거예요. 더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과 제주도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기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미군정을 반대하고, 이 제주도 사람들이 미군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군도 제주도를 싫어했어요.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반대한 남한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남노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노당의 역할을 한 사람은 700에서 한 1000명 정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무기를 들고 한라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정말로 너무나 가난하고 평범한 그러한 제주도민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는 이건 학살이죠. 학살.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에서 옥새 작전을 감행하려던 일본군이 구축한 동굴 진지가 무려 448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면은 해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게 그게 448개입니다. 옥새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 본토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제 이 미군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먼저 진주만 공습하고 그다음에 일본 아주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본을 요절을 냅니다. 일본 도쿄 대공습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요절을 내죠. 어쨌든 하여튼 일본 놈들도 지독한 놈들이에요. 일본 오키나와가 마지막 이제 전투죠. 거기만 뚫리면 이제 본토가 뚫리는 거예요. 12만 명 전원이 죽습니다. 옥새를 해요. 순수하게 죽는다 이거지. 자기네들 나라를 위해서. 제주도에 있던 7만 명 일본군 역시 마지막 옥새 작전을 제주도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무시무시한 거죠. 이 옥새 작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패색이 지쳤던 1945년 3월 미군은 오키나와 섬을 1,500대의 군함으로 에워쌉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 448곳에 있는 거는 자살 어뢰 하나에 타갖고 미군 배에 가다 부닥치는 그런 설계까지 제주도에서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때 동원된 병력이 54만 명이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섬 안에 있던 일본군은 11만 명 도간에 든 쥐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은 섬 곳곳에 산지한 동굴에 숨어서 끈질기게 오키나와에서 저항을 하죠. 땅을 파고. 똑같은 걸 제주도에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 작전이 되면은 이젠 일본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오키나와에 최대한 붙잡아 둘러 그랬어요. 그래서 이 2차 대전의 마지막 전투였던 일본 제국의 종착역이라고 오키나와, 지금은 이제 미군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죠. 3개월의 짧은 전투에서 미군은 12,500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일본은 9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거는 그 오키나와 주민들이 12만 명이 죽어요. 예. 정말로 엄청 이 자결을 미군이 붙잡히기 전에 집단 자결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주민들에게 미군에게 잡히면 여자는 능욕당하고 남자는 사지가 찢겨 죽는다. 그래서 옥새, 깨끗한 죽음을 강요를 합니다. 이른바 군민공사, 그러니까 군과 민 다 죽자 이거예요. 다. 전투가 끝난 뒤 동굴 속에서 보니까 칼과 끈으로 서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다. 진짜 서로 죽이는 거죠. 예. 그런 시체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새 고교 교과서에서 일본군이 집단 자결을 강제했다는 표현을 삭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키나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시위를 벌여서 못했죠. 그걸 못 넣었죠. 그래서 새 교과서로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자결을 택했. 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죠. 제가 사이판도 가봤는데 요 자리에 가봤어요. 사이판에서 벌어진 미군과 일본 전투에서 민간인들의 운명은 끔찍했습니다. 평소 일본군으로부터 미군은 악마라는 쇠뇌를 받아왔고 미군에게 투항하지 않고 자살을 합니다. 그 뛰어내린 자살 바위가 있어요. 미군은 이들에게 계속 투항을 권고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약속을 하지만은 이미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세뇌 교육을 당한 이 일본 주민들은 5천 명. 이때 이게 참 좀 슬픈 게 사이판에서 5천 명이 죽었을 때 한국 사람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한국인 위령비가 거기 있어요. 오키나와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죽었죠. 원자탄 터졌을 때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졌을 때도 한 4분의 1, 3분의 1은 조선인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희생을 당했던 거죠. 역사의 아픔이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 왜곡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옥새 작전을 일본은 제주도 땅에서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일본군 동굴 진지 수는 제주에 75곳, 278개, 서귀포 지역에 45곳, 170개, 모두 120곳, 448개의 진지를 구축하죠. 성산포 이렇게 둘레도 보면은요, 18개의 진지 동굴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또 송악산 삼방산 가면 꼭 거기 올레길을 걷잖아요. 거기도 보면 16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볼 교우들도 이제 제주 여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일본군이 파놓은 동굴 진지를 봤을 거예요. 특별히 송악산 올레길에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진지가 있습니다. 패만 직전 일본군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마지막 거점으로 제주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58군 74,781명 어마어마한 병력이 제주도로 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만약에 미군이 만약에 제주도를 원자폭탄을 안 터뜨리고 제주도에 상륙을 했다면은 우리 제주도민들은 정말로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제주도 자체는 살아있는 자연유산인 동시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일본군은 현 국제공항이 있는 이건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그럽니다. 또 삼방산 넘어 있는 거는 알뜨르 비행장, 이렇게 4곳의 비행장을 건설을 합니다. 최초의 알뜨르 비행장은 제주도민들이, 이제 정뜨르는 여러분들 뭐 제주공항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거기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공항입니다. 그 알뜨르는 원래는 공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죠. 원래는 제주도민들이 농사를 짓던 농지 겸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모슬포 주민들을 동원해 갖고 1920년대부터 30년대 중반까지 비행장을 건설합니다. 처음에는 60헥타르면 1헥타르가 3,000평이니까 18,000평, 한 2만 평 조그맣게 졌다가 다시 20만 평, 40만 평, 80만 평. 이거를 한 달 만에 땅을 다 구매를 합니다. 이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빼앗은 거죠. 일본 놈들이 빼앗은 거죠. 어쨌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인 전초기지로 쓰이기 시작하고 또 가다가 중간 기착지로 비상 기착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약 700km 떨어진 중국의 도시 난징을
난징 학살 사건 여러분들 뭐 3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기도 하고 4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고 그 난징 학살도 좀 들어보면은요 일본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소위인가 중위가 칼로 사람을 100명을 배 죽이고 나는 120명을 배 죽이고 막 이런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아주 잔인한 학살이었죠. 어쨌든 난징을 폭격하기 위해 오무라 해군 항공대에 많은 전투기가 출격을 하죠. 중일 전쟁 기간 중에 2차 공사를 통해서 40만 평.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제주도를 끊임없는 군사 기지로 만들었던 것이죠. 알뜨르 비행장에서 비행 연습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2년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80만평으로 확장을 합니다. 1944년 10월에는 레이더 진지 기지, 각종 지하 진지들을 건설하죠. 지금도 삼방산 쪽에서 보면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아마 거기 이어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45년 2월 9일 결호작전 승인되면서 연합국의 상륙에 대비해서 터널 네트워크 굉장히 크게 뚫어놔요. 밭에는 동그랗지만은 뭐 500m, 700m까지 굴을 뚫어 놓고 정말로 사생 결단을 내려고 그랬던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드리느냐 하면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4.3 희생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지를 구축하고 알뜨르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누가 건설했겠습니까? 바로 제주도민의 피와 땀입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착취와 희생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4.3 항쟁 때 희생하신 3만 명 분명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945년에 해방이 됐죠. 1946년에 갑자기 6만 명이 일본에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죠. 실업자가 늘었죠. 또 선거는 47년 5월 10일 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 군정 아래 선거하는 것을 제주도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실업자도 많고 1946년 콜레라가 걸렸죠. 1941년 관덕정 앞에서 3만 명이 데모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제주도는 느닷없이 1948년 4월 3일 날 벌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역사에 고난의 역사가 축적된 건데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으로 제주도를 변하게 한 것이 바로 미 군정하고 이승만 정권. 물론 북한의 남로당도 한 몫을 했죠. 이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제주도가 됐으면은 그래서 제가 중문성당 제주 4.3 기념성당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기념성당만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우리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그냥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놀러만 가고 즐길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제주도 가시면은 4.3 기념성당, 중문성당 또 4.3 평화 공원 내일 제가 갈 거예요. 평화공원에. 그래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생동감 있는 그러한 자료 화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